네, 5번째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시설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7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성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요. 각각 교통시설에 어떤 것이 있고 공간시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 있고요. 여기에 뭐 폐차장이나 운전학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폐차장은 이따 밑에 살펴보겠지만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는 공공, 공지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등이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여기에 공지는 해당되지 않고요.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유저장 및 송유설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은 해당되지 않고요. 방송통신시설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뭔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방송통신시설도 전선을 타고 이렇게 유통공급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동구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전기와 통신이 흐르죠. 시장도 제품들이, 물품들이 흐르고요. 유유저장 및 송유설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와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있는 데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네,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헷갈리기 쉬운 게 공간시설에 있는 공공공지나 또는 공지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공공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로는 방화설비, 방품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천유수지, 저수지. 하수도는 아니라는 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건위생시설은 뭔가 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뭔가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그래서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암기 코드를 따서 외워뒀으면 하는 곳이 공간시설입니다. 공간 공유 지원광. 공간을 공유하는 해서 뭐 그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광적인 사람. 공간 공유 지원광. 공간 공공공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 공간 공유 지원광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방제시설은 방방곡곡 하유저. 전국 방방곡곡 아주 유저인데 하급 유저라는 거죠. 방화설비로 방자로 시작하는 방풍설비, 방수설비 뭐 이런 것들, 사방설비, 방조설비,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 방방곳곳에 있는 하유저들이 보건장사하는 게 도의에 맞나? 보건위생시설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왜냐면은 환경이 아주 폐하, 높은 존재잖아요. 요즘에는 환경이 폐하인데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하수도, 네,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등등이 있죠. 뭐 이렇게만 암기해 두셔도 기반시설 종류에서 가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이 아니라 뭐 꽤 많이 나왔죠. 웬만하면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운전학원이나 의원, 군사시설, 학원, 공장, 교회, 백화점,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뭔가 그 사회의 기반, 말 그대로 시스템이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군사시설도 아니고요. 공장, 교회, 백화점, 아파트는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장사시설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아니죠.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나왔던 적은 있으니까 기반시설의 세부는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광장 등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 자, 광이 세분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로는 일반 도로, 전용 자동차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들이 있고,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영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 센서들이 있고요. 광장에 교통 광장이 있고요. 일반 광장, 경관 광장, 지하 광장, 부설 광장. 그래서 광장은 이 광장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선택하면 되고, 자동차 정류장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때는 패스했었는데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설명을 안 드린 그 내용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인 거죠. 그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그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공공시설의 정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결정,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그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기초시설, 기반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외에도 또 있고요. 그 중에 요 정도 이 암기코드 적용되어 있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청장이 시장의 주차장에서 직접 공사하다가 사방에서 빗물을 맞아 폐차장 가고 차가 폐차장 갔다는 거예요. 본인은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저수지 갔다. 이거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청장이 청소년 실현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시장의 주차장에서 직접 공사하다가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사방에서 빗물 맞아 사방시설 방화설비 빗물 저장시설 그 차는 폐차장 같죠? 폐차장 본인은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저수지 저수지 이렇게 암기해두시는데 이렇게 몇 번 읽어두세요. 그 암기코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암기코드만 이렇게 보면은 다 된 것 같아요. 다 암기가 된 것 같고 시험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이 암기코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느 곳에 해당되는 암기코드인지를 나중 되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암기코드는 암기했는데 정작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암기코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위치를 헷갈리면은 암기 코드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암기 코드를 여러 번 읽고 숙지를 해서 결국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냥 아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그렇게 간과되어지다가 문제가 나오면 정작 안타깝게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또 다시 광장은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광장은 여기 없어요. 광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결정 구조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그 비슷한 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두 곳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는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과 환지 계획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이렇게 도시 환계령 대통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래서 나온 김에 도시 환계 국령 개성 대령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은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환계국령 개성 대령. 네. 나중에 또 나오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관리 부분은 이거는 뭐 사실 암기를 안 해놓으셔도 자연스럽게 대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국대 지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구의 정의.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 설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뭐 구가 이게 또랑 구자잖아요. 그런 지하에 매설된 그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통로예요. 통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전봇대 같은 걸 세워서 전기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띄웠는데 도시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옛날 구택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통신선로들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하로 매설해서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전기를 공급하고 뭐 수도나 가스 등을 공급하게 되면 일견 보기도 좋고 또 안전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시설을 공동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동구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 의무 지역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등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택도 공공 정비하면 경이롭다. 그렇죠? 구택도 공공 정비하면 경이롭다. 그런데 이제 경이에 이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엔드니까 만약에 이제 택지 개발지구인데 200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산업단지 같은 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옆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일반 산업단지의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X. 공동구에는 어떤 것들을 수용해야 되느냐. 수용 의무가 있는 시설을 볼게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곳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등이에요. 그런데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스관과 하수도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또 그 밖에 뭐 어떤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수용 대상은 가스관. 공동구에 있는 어떤 뭐 임이 있다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가스관, 하수도관. 이 공동구의 수용 절차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 위치 및 설계 도면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하고요.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종래의 시설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공동구의 설치 완료했는데 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 그런 거는 불필요하겠죠. 공동구의 설치 비용, 공동구의 설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동구의 설치, 개량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점용할 예정이 되어 있는 자와 사업 시행자, 그 공동구를 실제로 만드는 자가 같이 부담한다. 공동구 설치로 인한 어떤 그 보상 비용도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하죠.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뭔가 시설물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뭐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보상 비용도 공동구 설치 비용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설치 비용의 납부.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고요.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구 예정자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 그래서 완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만료일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그 공사의 완료일까지를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치를 한 후에 관리, 운영하는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다만 공동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과 안전점검 실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은 공동구 관리자가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5년이죠. 5년마다. 안전점검은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회 이상. 수립 변경.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동구 설치 시에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관리 시에는 다 설치가 된 후에 관리할 때는 공동구 관리자와 공동구 점용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설치 시에 뭐 공동구 점용자라고 나올 수 있겠죠. 관리 시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바꿔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해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설치 시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공동구 점용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점용 예정자예요. 그리고 그 설치를 할 사업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게 맞을 거고요. 공동구 관리 시에는 이미 다 이제 설치를 했고 점용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점용 예정자라고 하지 않고 공동구 점용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파트는 관리자,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그 관리 비용을 다시 그래서 보면은 관리 비용의 부담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공동구 관리자와 함께 부담한다고 얘기했죠. 관리자와 함께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점용 면적,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 점용을 많이 하고 있으면 많이 부담시킬 거고요. 적게 하고 있으면 적게 부담해야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반기별로나 연 2회로나 비슷한 말 같지만 구분해야 되겠죠. 반기별은 1월부터 6월, 6월부터 12월 그렇게 구획이 나눠지지만 연 2회는 이제 뭐 2월달, 10월달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반기별 연 2회와 반기별은 틀리니까요. 반기별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점용 사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시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의 권리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아니죠. 점용 면적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아니죠. 연 2회로 부담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뭐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 따른다 X.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예외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 체결 및 협의회 등의 구성 혹은 도지사의 설치 관리 내용을 보면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설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현재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날개 쪽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겠죠. 사, 시, 개, 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이제 제2장에 별도로 하나 큰 단원을 이루고 있죠. 또 정비사업도 3장에 그렇게 이번 이 국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꽤 방대하고요.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요. 그것들을 고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고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고 드디어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하고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데,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만 암기 코드를 따서 암기를 해두시면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 고집 부리고 3개월 고집 부리고 행시를 인고해야 한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아주 막 가서 고집 부리고 행시를 인고해야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한 다음에 3개월 이내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를 결정하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들어간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다음번 강의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